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부동산도요, 서열화가 지금 생긴 겁니다. 서열화.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A급지로는 아예 못 들어오는 거죠. 그들만의 이제 리그가 생긴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12월 16일, 제가 이제 저번 주인가 한번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번 주에 빠르면 이번 주에 부동산 대책이 좀 나올 것 같다. 근데 예상한 대로 12월 16일 월요일 날 부동산 대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또 생각보다 좀 많이, 어떤 부분은 많이 좀 강하게 나왔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대책을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이게 어떤 대책인가를 좀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고 좀 이제 제가 하나하나 좀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요.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세금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세금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닙니까? 졸지 마시고요. 그래도 좀 끊어서 가시더라도 좀 끝까지 한번 끝까지 또 시청을 해주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졸지 마세요. 자, 이번 그 대책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자,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장에 지금 물건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물건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에 이 재고주택 시장에 물건을 좀 공급을 하는 이런 대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한시적인 양도세 완화 대책이죠. 자, 한시적인 양도세 완화 대책이 나왔고요. 이거는 기존의 재고주택 시장에 좀 물량을 공급을 하는 거죠. 자,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우리가 2년이었는데 지금 1년 내로 전입을 해야 되고 1년 내 처분 조건으로 나왔죠. 이런 양도소득세가 또 강화된 거. 즉, 우리가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도 빨리 팔아라 이거죠. 빨리 팔아라. 빨리 시장에 물건 내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3년이었잖아요. 그죠? 서울 같은 지역은. 그러다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2년, 또 이번에 나오면서 1년. 그러니까 많이 들고 가지 말고 빨리 내놔라. 그러니까 기존의 재고주택 시장에 물건을 양도소득세를 강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양도소득세를 완화를 시켜주면서 재고주택 시장에 물건을 좀 공급을 한번 해보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규 시장이죠. 신규 아파트 시장. 신규 아파트 시장. 서울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 시장, 재개발, 재건축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를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 안에,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 내년 4월까지죠. 유예 기간 안에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도록 좀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좀 진행을 빨리 도와주겠다. 그래서 신규 물량들이 시장에 단기적으로 충분히 공급이 되게끔 하겠다라는 대책입니다. 바로. 그래서 요 대책 같은 경우에는 또 신규 아파트에 단기적인 물량을 좀 공급을 해주면서 단기적으로 시장을 좀 잠재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재고주택 시장에서 물량들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신규 물량들이 나오면 좀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수그러들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 두 개 다 물량을 시장에 공급을 해주는 지금 대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는 수요를 누르는 정책이죠. 수요를. 대표적인 게 이번에 나온 게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12월 16일부터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대출 규제 LTV 9억 이하, 그 다음에 9억부터 15억, 그 다음에 15억 초과에 대해서 대출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가 됐죠. 그렇죠? 물론 9억 이하는 지금 똑같지만 9억에서 15억 구간, 그 다음에 15억 이상은 이제 대출이 아예 안 나오죠. 9억에서 15억은 LTV 20%고요. 자, 이 정책이 바로 뭐예요? 수요를 누르는 정책이죠. 수요를 누르는 정책. 자, 그래서 크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재고주택 시장에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거나 완화시켜서 물량을 공급을 하겠다. 두 번째로 서울 같은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기 이전에 유예기간 동안 절차들을 좀 신속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 물량들을 많이 공급을 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요를 누르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자,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요. 근데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도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아니, 저도 헷갈리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세금 상담하면 저도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너무 많이 바뀌니까요. 하나하나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시가 9억 원 초과 LTV가 지금 강화가 됐죠. 그래서 9억 이하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대로 LTV 40%가 적용이 되고 9억 초과분 같은 경우 15억까지죠. 예, 15억까지는 LTV 20%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되면은 자, 지금 이제 만약에 14억짜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40% 5억 6천이 나왔는데 이게 적용이 되면서 지금 1억 정도가 줄어들었죠. 1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대출이 이제 덜 나온다라는 거죠. 대출이 덜 나온다? 당연히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이 LTV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이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 무주택자나 1주택자 무주택 LTV 40%인데 자, 그런데 초고가 아파트는 주담대 아예 안 해주겠다. 예, 대출 안 해주겠다. 라고 이번 대책에 지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 뭐 갈아타기 하실 분들이라던가 아니 이런 분들 아니면 뭐 지금 계약을 앞에 두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이제 걱정이 좀 많이 앞서고 걱정들이 지금 상당히 많죠. 자, 그런데 저는 제가 이거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지금 9억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5억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5억 이상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A, 어떻게 보면 C, B, A급지. 자, 이게 뭘까? 부동산도요, 이 금액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서열화가 지금 생긴 겁니다. 서열화. 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 따라서 9억 미만 같은 경우는 LTV 40%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LTV 20%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아예 안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시가에 따라서 지금 부동산을 지역적으로 나눠버렸어요. 지역적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러분 최근에 이렇게 수요를 많이 누르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하면서 그동안에 양극화가 상당히 좀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양극화가. 그죠? 예, 양극화가 지금 상당히 심해진 거예요. 한번 지난 한 3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서울이라는 지역과 서울이 아닌 지역과의 양극화. 그 다음에 강남이라는 지역과 강남이 아닌 지역과의 양극화. 그 다음에 강북에서도 마포, 용산, 성동이라는 지역과, 그러니까 마용성이죠. 마용성이라는 지역과 그 지역이 아닌 지역과의 양극화. 그 어떤 거냐면 계속적으로 지금 더 좋은 지역으로 내가 진입하기 위한, 수요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한 장벽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장벽을 아예 끝까지 세웠습니다.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A급지로는 아예 못 들어오는 거죠. A급지로는. 자, 즉 여기에는 이제 그들만의 이제 리그가 생긴 거죠. 그들만의 리그가. 초양극화 시장이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항상,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 당연히 투기하면 안 되죠. 예, 부동산 당연히 투기하면 안 됩니다. 예. 투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을 내가 집을 사서 가만히 있다 보면 항상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많이 올라버려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수요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에서는. 자, 그러면은 수요자 입장에서,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그러면 내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망이? 그런데 희망조차도 지금 끊어버린 거죠. 못 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영영 못 들어가는 겁니다. 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항상 레버리지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또 흥분했나 보네요. 예. 항상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지역으로 더 갈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사는 거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뭡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항상 희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여기에 있지만 더 좋은 지역으로 가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더 좋은 지역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죠? 희망을 갖고 사는 거죠. 근데 이 희망 자체를 막아버린 겁니다. 희망 자체를. 이 대출 규제 때문에 9억과 9억에서 15억 구간, 15억 초과 구간으로 서열화가 나뉘어지면서 거기다가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수요자 입장에서 자, 남들은 투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예, 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욕망 아닙니까? 더 좋은 지역에서 살고 싶은 욕망? 이거를 꺾어버린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예외 조항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사업 추진 전까지,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죠. 일정 기간 실거주한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이 이루어지기 전에 1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 그러니까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이제 고가의 지역이겠죠. 이런 지역들은 예외적으로 시가가 15억 넘어가도 주담대를 허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담대 대출 실수용 요건 강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주담대를 빌릴 때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부 조건으로 해서 주택을 빌렸거든요. 1주택자는. 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고가주택, 그러니까 공시가격으로 9억 초과인데, 공시가격 9억 초과인데, 구입 시에 2년 내 전입 조건으로 지금 이제 대출이 나왔는데, 개선안은 지금 1년 내에 처분하고 전입해라. 1년 내 처분하고 전입해라. 그 다음에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전입을 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도 공시가격 기준이 아닌 시가 기준으로 갔습니다. 시가 기준. 자, 그런데 이게 12월 16일 날 이 대책이 나오고 나서 그럼 이 시가를 어떻게 정할 거냐, 시가를. 은행에서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시가를 정할 거냐. 계약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분양권들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분양권들. 그러니까는 분양을 받았는데 그동안 사실 분양권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시가를 어떻게 정할 건데? 거래사료로 비교를 할 거냐? 아니면은 어떻게 뭐 감정평가를 할 거냐? 예, KB 국민은행 시세로 한답니다. KB 국민은행 시세. 예,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 대출 후에 우리가 보통 이제 이 LTV가 좀 낮다 보니까 좀 이제 갭 투자로 먼저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들어가시는 분이 나중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 이제 그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다시 또 들어가시는 분이 많았거든요. 자, 그런데 현행은 2년 이상 2주택 이상 보유 시는 전세 대출 보증 만기에는 연장을 제한한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꿨냐면 기존의 전세 대출을 받은 후에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을 하거나 또는 2주택 이상 보유 시에는 전세 대출을 즉각 회수하겠다. 그러니까 집 사지 말라 이거죠. 예, 서울의 중위 가격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죠? 8.8억.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더 나은 지역으로 가지 말라 이거죠. 희망을 많이 꺾는 거죠. 예, 희망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 예, 종부세 세율이 지금 상향이 됐습니다. 자, 상향된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3억 이하는 0.1%. 이거는 지금 1주택일 때고요. 얘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거나 이제 3주택 이상일 때, 3주택 이상일 때는 지금 개선이 된 거죠. 그래서 3억 이하는 1주택일 때는 0.1%, 뭐 6억까지 0.1%, 그 다음에 6억에서 12억 구간은 50억 구간, 94억까지 0.2% 구간이고 94억 초과는 뭐 0.3%. 그래서 지금 다 종부세율이 다 인상이 됐습니다. 종부세율이 인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시가격도 지금 이제 언론에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공시가격 내년부터 차등적으로 시가에 맞춰서 현실화시키겠다.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공시가격도 내년에 상당히 많이 뛸 겁니다. 공시가격도 상당히 많이 뛸 거고 여러분들 공정시장가격 비율도 올해가 85%였는데 내년에 90%로 크게 뛰게 되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 세부담 상한도 많이 높였어요. 그러니까 현행으로는요, 이 세부담 상한이 어떤 거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종부세로 100만 원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조정지역에 2주택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2주택을 이제 들고 있었는데 여기가 원래 종부세를 계산해 보니까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세부담 상한이 200%잖아요. 그럼 올해는 2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내년부터는 조정지역 내 2주택자도 300%예요. 그러니까 다 300%, 그러니까 2주택 이상자는 다 300%입니다. 300%. 그러니까 100만 원 왔다가 300만 원 나오면 300만 원 다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집 사지 말라 이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령자 공제율을 확대를 시켜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공제율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가 연령에 따라서 보유기간에 따라서 이제 공제율이 정해지는데 이 연령에 대한 공제율을 더 높여줬어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정시장가격이 올라가고 공시가액 현실화되면 사실 공제율 높아지더라도 제가 볼 때는 종부세 내는 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예,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율 지금 나오고 있죠. 예, 공시가격 현실화율 차등적으로 하겠다. 예, 조금 이제 시세가 비싼 지역은 더
현실화를 많이 시키겠다. 그래서 9억에서 15억 구간은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에 맞추고 15억에서 30억 구간은 75%에 맞추고 그 다음에 30억 초과 구간은 80%에 맞추겠다. 예, 그러니까는 이 가격이 비쌀수록 보유세율을 더 높이겠다라는 거죠. 예. 일단 수요를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인기 지역 같은 경우에 보유세 부담을 높인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인기 지역의 수요를 지금 누르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는 보유세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은 못 들어오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 요건 추가됐죠. 여러분들 이건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다음 장에 보면 내년부터, 자, 지금은 1세대, 올해까지죠. 1세대, 아직 20년이 안 됐으니까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거주요건 없이 10년 보유하면 해마다 8%씩 올라가서 최대 80%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금 양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 받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번에 나온 내용은 또 어떤 거냐면 거주 기간에 따른, 보유 기간에 따른 기간을 지금 4%씩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년을 보유하고 3년을 거주했으면 몇 프로예요? 432 24%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런 거죠. 10년 동안에 내가 10년은 보유를 했어요. 그럼 얘 40% 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보유 기간에 5년 거주했어요. 그럼 20%예요. 4, 5, 20.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60% 주는 겁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예. 그러니까 양도소 호소를 많이 좀 강화시켰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요거죠. 조정 대상 지역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지금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시에는 이제 비과세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보면 신규 주택, 그러니까 기존의 A주택 갖고 있다가 B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1년 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을 하고 1년 내에 그 다음에 기존의 주택 양도시에 자 근데 어떤 분들은 1년 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을 하고 또 그 이후에 1년 내 기존 주택 양도시에 그러니까 2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1년 내에 전입과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1년 내에 전입과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단 신규 주택에 내가 매입하는 주택에 기존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최대 2년까지는 봐주겠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는 봐주겠다. 전입 요건을 봐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하냐면요. 이거는 조금 이제, 자, 만약에 내가 어떤 주택을 계약 전입신고를 1.5년을, 그러니까 계약 만기가 1.5년이에요. 자, 그런데 전입신고는 그럼 1.5년 있다 하면 되죠. 얘가 나가면 전입신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년 내 내 주택을 처분해야 돼요. 1년 내. 나는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다른 데 임대 가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죠? 임대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임대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임대차 계약서 쓰면은 보통 계약 기간 몇 년입니까? 일반적으로 2년이죠. 예, 주임법에서 보장한 기간이,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법의 보장 기간이 2년이잖아요. 그죠? 2년이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다른 데서 내가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또 못 들어갈 여기서 또 이 집이 안 나가버리면 못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조금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왜냐면요. 자, 지금 사실은 이렇게 좀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대출에 대한 규제도 심한데 사실 전세가가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규제가 심하니까 사람들이 집을 못 사니까 전세로 눌러 살면서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집값이 높다 보니까 지금 청약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 수요는 많아지는데 또 새로운 또 전세 수요를 괜히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어느 정도 손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1년 이내 전입과 양도다. 예,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뭡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도 빨리빨리 물건 시장에 내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었고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이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데 여러분들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1주택자가요. 주택 없어요. 근데 1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거주 안 해도요. 비과세 요건 좋습니다. 비과세 9억 이하까지. 근데 이게 사실 요게 맹점이었죠. 사실은. 예. 이 맹점을 이용해서 사실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지방분들이요. 지방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외곽에서 내가 거주하시는 분들이 서울에 집 사놓고 임대사업자 등록한 겁니다. 단기로 그것도. 그 다음에 단기로 임대주택 기간 채웠어요. 예, 채운 다음에 팔면은 나는 비과세였어요. 9억 이하까지는. 근데 그거를 이제 막은 거죠. 예, 그거를 어떻게 막았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 요건 2년을 충족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겠다.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그죠?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적용 시기는 언제예요? 자, 그 전에 등록하신 분은 오케이. 12월 17일 전에 등록하신 분은 오케이. 12월 17일부터 새로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겠다. 예. 예, 그 전에 미리 해놓으신 분은 상관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을 포함시켰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어떤 재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조합원이 갖고 있는 거는 입주권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을 받은 거는 분양권이죠. 자,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주택수에는 분양권은 포함이 안 됐어요. 입주권은 포함이 됐어도. 자, 그런데 분양권을 포함시키겠다라는 거죠. 포함을 시켜서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을 하겠다. 예, 양도소득세 상당히 강화시킨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인상을 시켰습니다. 자, 1년 미만은 50%, 그 다음에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 돼야 유예서 42% 일반 세율 예,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자, 한시적 배제. 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아까 말씀드렸죠. 기존의 재고주택 시장의 물량을 좀 늘리기 위한 조치다. 자, 이런 거죠. 자, 기존에는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가 물건을 내놓게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되죠. 2주택은 10%, 그리고 3주택 이상은 20%.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됩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안 됐어요. 자, 그런데 내년 6월 말까지예요. 예,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이게 중요합니다. 왜 10년일까요? 왜 10년일까요?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얘네가 또 10년으로 잡았을까? 예, 자, 이거죠.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인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제 해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양도소득세 중과 안 해주잖아요. 자,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0년 이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10년 이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사람만. 그러니까 중과도 중요하지만 장특공이 더 중요하거든요. 양도 차익에 대한 공제를 해줘버리니까. 그래서 10년 이상으로 잡은 겁니다. 자, 그래서 10년 이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안 시키겠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겠다. 최대 15년에 얘가 30%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요. 제가 최근에 이런 상담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일단 상담을 많이 했는데 저도 앞으로 이제 좀 시장을 좀 앞으로 좀 이제 저도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저의 강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상담 사례가 좀 많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갈지는 제가 좀 촉이 더 빨라요. 예.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요. 이 10년이 아닌 기간이 있죠. 10년이 아닌 기간. 자, 먼저 여러분 평형에 대한 선호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지금 최근에는 우리가 소형이라든가 중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중대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매입을 하더라도 중대형 평형을 많이 매입을 했어요. 지역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평형이 넓을수록 더 차익이 컸다라는 거죠. 자, 10년 이상이잖아요. 그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매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다 피해갔거든요.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단 2018년 9.13 대책 전에 매입을 했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하잖아요. 자, 장독금 몇 프로예요? 80%예요. 아니 70%예요. 그죠? 그럼 그거를 선택을 하지 얘를 선택을 안 한다라는 거죠. 왜? 중과보다는 장특공에 대한 공제율이 더 크니까 절세 효과가. 자, 그러니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크게 와닿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지금 사실은 기회가 되냐? 중대형 평형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사실 우리가 강남권이라던가 이런 지역들도 사실은 이 10년 이상이라는 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서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물건들은 많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물건들은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물건들이 나오면 제가 예상하기에는 중대형 폐형태 물건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완화를 받기 위해서.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전용면적 85제곱미터는 이것보다는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당연히 안 나오는 거고 또 이전에 10년 이상 이 당시만 해도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중대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중대형 평형대를 다주택자로 갖고 계시는 분 상당히 좀 있어요. 예, 그분들 물건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개연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대형 평형대 진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이 기회겠죠. 그죠? 예, 물건들이 나올 거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취득세하고 지금 재산세에 대한 혜택이 있잖아요. 그죠? 취득세하고 재산세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이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죠.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었는데 취득세 제한세도 가액 기준을 추가시키겠다. 그래서 예시로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이제 취득세 감면이라던가 예, 아니면 재산세 감면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걸로 이제 법 개정이 되면 새로 임대하는 주택부터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지금 점점 줄이고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성, 우리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이제 아주 크게 재개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면적 자체가 상당히 넓었죠. 그런데 사실 지금의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이 소규모 정비 방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거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근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하면서 LH라던가 SH 공기업이 공동 시행사로 참여를 하고 여기에 공공임대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배제시키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상당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전에 이제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 버리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도 추진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금 공공임대 20% 하면은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시키겠다라고 나온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요.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사업 면적이 2만 제곱미터, 2만 제곱미터면 몇 평인지 아세요? 6천 평이거든요. 6천 평이면 아파트 지어도 한 500세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공적 임대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자, 차라리 재개발을 활성화시켜주면서 그러니까 규모가 큰 재개발 지역을 활성화시켜주면 지원은 아니면 추가적으로 구역 지정을 해주면서 이런 공적임대주택을 넣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해주겠다. 자, 공공기여를 하니까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규모가 작은 데에다가 공적임대주택 두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겠다? 저는 이거는 좀 이상하다고 봅니다. 좀 아니라고 봐요. 예, 정말로 서울에 쓸만한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고 싶으면 물량들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물량도 별로 없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혜택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공공성 요건 할 때 이제 의사결정도 간소화시키고 이제 건축규제도 완화시키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12월 16일 날 이제 부동산 대책이 기다리던 대책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재고주택 시장에 대한 물건을 공급하는 정책, 그 다음에 신규 아파트 시장에 대한 물건을 공급하는 정책. 아까 여기서는 빠져 있는데 지금 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지금 피해갈 수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속하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을 단축시켜주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유예받기 위해서 지금 도와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 물량이 단기적으로 밀어내기 물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규 아파트의 물량을 나오게 하는 정책, 그 다음에 수요를 누르는 정책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대책을 보면 어찌됐든 뭐 양도소득세 부분도 많이 강화가 됐고요. 그래가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도 많이 강화가 됐고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강한 대책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상당히 강한 대책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시장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볼 때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치열하게
치열하게 좀 눈치 장세가 좀 펼쳐질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 우리가 항상 투자라는 거 아니면 특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시장이 돌아가는 거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정책이 나오면 어떤 대책이 나오면 항상 이게 저희가 그래도 가장 먼저 해드리고 또 가장 또 정확하게 또 짚어드리잖아요.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몸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